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보시면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옛날 어르신들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런 경우에 쓰러져서 주무시면 동네 파출소 경찰들이 나와서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2018년도 9월 28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이 됩니다. 실무상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죠. 우리 도로교통법 156조에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3만 원의 범칙금. 이 범칙금이라는 것은 바로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만약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의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과태료와 벌금의 중간적인 성격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해다 사람을 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이처럼 형사처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다음으로 보상 문제가 생기는데, 이 보상 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이 자전거 또한 우리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차. 따라서 자전거도 우리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 자전거의 정의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자전거는 사람의 인력, 손 페달이나 페달에 밟아서 발로 이렇게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근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전거에는 전기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전기 자전거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리 전기 자전거는 우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구별해야 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중에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차도 있는데 0.59kW 미만, 이 경우에는 전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만 우리 전기 자전거는 전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릴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동기 동력이 차단돼야 합니다. 그리고 부속 장치를 포함한 전체 자전거 중량이 30kg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갖추었을 때만 전기 자전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 자전거는 음주운전 했을 경우 어떻게 다음으로 이제 보상 문제가 되는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참고로 우리 차는 바퀴가 달린 것들은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물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심지어 손수레나 인력거, 그다음에 우마차, 이 모두 다 차라고 봐야 하는데, 차라리 차가 아닌 것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쉽죠. 유모차나 보행보조용 의자차, 그리고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 세 가지만 차가 아니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제 끝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보상 문제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이 자전거를 음주운전했을 경우 보상 문제. 음주운전을 하는 것, 우리 이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잖아요. 사고를 내면. 근데 이거 12대 중과실 사고를 떠나서 자전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과실치상죄나 단순한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자전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보험이 없잖아요, 보통. 자전거는 이론상으로는, 실무상으로는 어찌 됐는지 몰라도 이론상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건. 그러면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보험도 없는데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어줘야 하나?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우리 보통 보험 중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다들 드시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이걸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면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우리 정부보장 사업으로다도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송밖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단이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것이 탄생했는데 우리 일반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엔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음주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유익한 강의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